이어서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한번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발 인플레이션 충격에 코스피 지수가 13일 월요일 2020년 8월 이후 최대 수준의 낙폭을 기록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어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발행 예정인 4조 5천억 원 규모의 통한채 발행 물량을 1조 5천억 원 축소한 3조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신증설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자회사 진에어 주식 전량을 다른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매각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진 통합 LCC를 대한항공 산하에 두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신 회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신사업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SK가 미국의 첨단 소프트웨어 업체 스위프트 내비게이션에 350억 원을 투자하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라기보다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검은 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 사상 역대 최대 하락 종목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1,388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많이 힘드셨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서 총 88조가 증발했다는 기사를 나왔는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3.52% 하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72% 하락했는데 일단 선물 시장에 반응하는 그 사이드카가 어제 진짜 발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총 60위권 내에 상승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블랙먼데이였고요. 이날 낙폭은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해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지난 1월 27일에 그 일간 마이너스 3.5% 하락 수준의 하락세를 어제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크고 거의 유일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으로 공포로 인한 이제 국내 증시 하방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0일 날 미국의 5월 CPI가 YOY 8.6%로 1981년 12월 이후에 41년 만에 최고치가 집계됐습니다. 월가의 모든 전문가들 투자은행들 다 틀렸고요. 월가에서는 연준이 50bp의 금리 인상 빅스텝을 넘는 75bp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16일 새벽 6시, 새벽이죠. 6월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금리 인상률이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제 예상으로는 무리하게 75bp보다는 50bp 인상하면서 이달 중에 QT, 즉 양적 긴축의 양을 거의 맥스로 올리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는 71조, 코스닥은 17조의 시총이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932개 중에 881개가 하락을 했고요. 시총 60위 내에 상승 종목 전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79개 중에 1,388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종목 중에 297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오늘 시장이 어떨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또 간혹 혹자들은 말합니다. 현금 갖고 있자, 지금 시기에 뭐 정유주 주목하자라고도 하는데 사실 내 종목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매수는커녕 멘탈부터 나갈 수 있거든요. 또 현금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패닉의 요소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전략이 최고의 전략일까요? 최고의 전략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어제 미국이 또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1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빠른 물가 상승 보면서 환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데 환율도 1,284원까지 오르는 다시 1,300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5월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8% 이상 상장하게 되면서 이런 가장 빠른 속도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목요일에 FOMC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FOMC도 0.75%까지 75bp까지 올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엔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뺀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이런 업종에서도 외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업종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이렇게 업종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있는데 외인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리오프닝이 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주 돌아서 다시 이제 카지노주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강원랜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한 10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05억 원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외인 순매수 들어오는 업종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방법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LG 엔솔의 반란입니다. 이 4680 원통형 전지를 주로 만들어낼 공장, 공장을 이제 증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기존 파워칩뿐 아니라 원통형 소형에서 이제 뭐 중대형 전지까지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춘 팔방미인 LG 엔솔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이 상당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LG 엔솔이 5,800억을 투자해서 충북 오창 2공장의 테슬라 납품용 4680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하반기에 양산이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4680 원통형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 투자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물적 분할만 빼면 참 좋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잠깐 전달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오창 2공장 라인 신설로 확보할 연 9기가와트 생산 규모가 전기차 약 한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규모라고 합니다. 이를 따져보면은 금액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향후 수주 규모를 위해서 테슬라 차량은 한 8천만 원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 셀이 차지하는 원가 한 20% 계산을 하고 13만 대를 곱하니까 단순 계산으로 예상되는 수주 규모가 연 한 2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일단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30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수주 잔고도 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배터리백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연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4680부터는 이걸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제 이 게임 체인저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만 지금 현재 300조 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소식이 나인테크부터 뭐 세아 메카닉스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자, 과연 주목해볼 만한 저평가 종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4680 배터리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에 일본의 패나소닉에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샘플을 보냈고 내년 3월에 양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기사 나오게 된 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직병량 연결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규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4680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언급한 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밀도 5배, 출력이 6배이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아마 에너지 솔루션과 SDI 쪽에서 아마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아마 전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혜주로 2차전지 관련주라기보다는 TCC 스틸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원통형 셀 캔에 사용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간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가공 업체를 거쳐서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셀을 국내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급하게 된다면은 SDI와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수요가 아마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레포트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11%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56%가량 증가한 4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주가도 크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로 TCC 스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CC 스틸도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좀 반응을 보였는데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는요. 9년 만에 대한항공 품으로 돌아온 진에어입니다. 한진칼이 자회사 진에어 주식 전량을 다른 자회사 대한항공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 인수합병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소식이라 그 행간을 조금 더 잘 읽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진에어 주식 전량을 다른 회사인 대한항공에 매각한다는 소식인데요. 어저께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진에어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매각 대상 주식은 한진칼이 보유한 진에어 주식 2,866만 5,046주고요. 지분율은 54% 정도 나옵니다. 전체 매각 규모는 6,048억 정도로 나와 있고요. 주식 취득일은 15일 내일이죠. 매각이 완료되면은 한진칼의 지배 구조가 이제 한진칼 지주회사, 대한항공 진에어가 자회사였는데 여기서 한진칼 지주회사,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는 손자회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진 통합 LCC를 대한항공 산하에 두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많죠. 일단 2008년도에 대한항공이 100% 출자를 해서 설립한 진에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한진칼에 편입돼서 대한항공과 자매사 관계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약 9년 만에 대한항공 자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진에어와 통합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에도 이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한진칼의 재무구조 개선도 좀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여파로 한진칼의 차입금이 1조 원이 넘게 증가가 했는데 일단 이번에 6천억 넘게 들어와서 이 돈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 것 같고요. 추가로 이번 지분 매각은 이제 현재 한진그룹 동일 계열 집단 내에 지분 이동이 해당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M&A 관련 해외 기업 결합 심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가 측면에서는 여행 수요 급증한다고 하고 실적도 기대된다고 하는데 항공주들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리오프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작년 여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LCC 업종,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LCC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 이제 사람을 넘기는 항공은 좀 부족했지만 상품을 넘긴 항공으로 실적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LCC는 그 반대로 여행이 기록해야 된다라는 좀 악재가 있었는데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이제 반짝 반등했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반복한다라고 주주들의 희망 고문이 이어진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노선은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행이 유럽 쪽, 미국 쪽은 가능하게 됐는데 아직은 중국이나 일본 쪽은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LCC 업종이 조금 늦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국제유가 쪽을 굉장히 많이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WTI가 결국 12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이제 150달러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단체 관광이나 이제 레저나 외식 물가가 이제 급등하는 탓에 해외여행보다는 이제 국내 여행 쪽으로 좀 돌리는 시각도 아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CC 업종 분명히 지금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롯데입니다. 안 되는 건 빨리 접고 될 곳에 통 큰 투자에 나선 롯데. 신동빈 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좀 무거운 기업으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죠. 어쨌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에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었던 해외 출장을 본격화하면서 그룹의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출국을 하면서 현지의 식음료 분야 그리고 명품 분야의 롯데 사업 파트너 미팅을 할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한 10일 정도 유럽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출장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처럼 이제 신산업 분야의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롯데그룹이 어떤 먹거리를 선정할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식음료 사업 관련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엔 좀 보수적이었다면 이젠 좀 과감해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롯데인데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롯데가 이번에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출범이 될 겁니다. 바이오 USA라고 해서 미국에서 13일에 개최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바이오 축제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데 13일에 개막하게 되고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출범이 될 거고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지명한 이제 회장의 아마 의중이 나온 게 아닐까. 특히 이번에 바이오 USA 쪽에서는 중해제약이라든지 ABL 바이오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진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을 위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각 종목들의 이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과 앞으로 신약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주목해 가면서 바이오 업종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바이오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밤에 또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단 말이죠. 전략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장 전략과 전망은요? 네, 오늘 일단 국내 해외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미국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FOMC 결과 발표도 있고요. 금요일 날은 미국의 쿼드러플 이칭데이이기 때문에 항상 쿼드러플 이칭데이 2, 3일 전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주간인데 일단 FOMC에서 뭔가 이제 힌트를 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워 주게 되면은 그래도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2,600이 깨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600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2,600포인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PBR 레벨을 봤을 때 1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손절을 최소화 줄이고 이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어떤 손실을 만들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손절을 최대한 최소화하셔야 될 이유가 물론 손절하기도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현재 PBR 레벨 1 수준이라는 건 정말 우리나라가 국단적인 저평가 수준에 내려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긴 하시겠지만 지금 조금 이제 버텨내시고 이제 시간 좀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존에 드렸던 뷰는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FOMC 회의 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과연 좀 어떻게 시작을 할지도 좀 무섭고 김병수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도 4.6%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중시하면서 보는 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목요일에 이제 있을 FOMC를 앞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결국에는 외인 매수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인의 매수세 또는 업종 관련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인 매수가 몰려오는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수 PB님은 오늘 첫 뉴스 행간 질문부터 외인 매수 업종의 질문 주목을 해보자로 시작을 하셔서 좀 그 외인 매수 업종에 주목을 하자로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 지금까지 화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또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